회의 끝나고 바로들 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1위로 오고 네. 나머지 의원님들은 지금 이제 도보 행진을 네, 시작했죠. 지금 영상을 보니까 네. 다리를 걷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델리민주가 현재 라이브 채널이 2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도보로 광화문까지 가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팔로우하고 있는 델리민주 채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5시부터 시작한 저희 불팍 이 라이브 채널 2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고 지금부터 1시간은 가급적이면 불팍으로 넘어와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나고 같이 보셔도 보시면. 그렇죠. 끝나고 다시 그걸 보셔도 걷고 있을 거예요. 같이 보시면 되죠. 네. 어제는 굉장히 빨리 걸어가셨더라고요, 광화문까지. 생각보다 저희는 인도로 걸어가서 시간이 더 걸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8.7km인데 그렇게 빨리 걸어가셨어요. 비도 오늘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제가 걷다가 중간에 빠져서 나왔거든요. 네. 여의도를 빠져나가기 전에 또 불팍이 온다고 빠져나왔는데 네. 오늘은 5시까지 이 차도를 이용해서 맞아요. 집회 신고를 48시간 집회 신고가 전에 돼 있군요. 하고 네. 네. 그래서 조금 속도를 올려서 걷고 네. 있습니다. 어제는 집회 신고가 안 돼 있었고. 네. 예, 네. 그것도 48시간 48시간 전에 네. 해야 돼서 어제 3시간이 조금 안 걸렸죠. 도착할 저기 3시간 안 걸렸습니다. 안 걸렸어요. 네. 2시간 한 30분? 30분. 20분? 네. 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예정했던 대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이걸 기각을 했습니다. 혹시 뭐 결정문들 보고 오셨나요? 볼 시간들이 많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봤습니다. 보고 네. 그 결정문들을 페이스북에도 네. 몇 개 발췌를 해서 올렸어요. 네. 뭐 주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측에서 또 우기지 않습니까? 탄핵 소추권의 남용이다라고 네. 했는데 정확하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의 남용은 아니다. 아. 그러니까 위법 행위가 보였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헌법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측이나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탄핵 소추의 남발은 헛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그 헌재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인 행위를 확인을 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리고 검사들 있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도 네. 그렇고 네. 검사들이 저도 일단 전체 판결문을 못 봤습니다만은 기사를 통해서 보면은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어요. 이전의 검사들처럼. 네네. 그러니까 헌재로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마치 이분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또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만장일치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지 않았다고 하고 근데 이걸 경강부에 해가지고 마치 우리 민주당이나 야당들이 소추가 안 될 대상들을 한 것처럼 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를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 네네.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네. 했냐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측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송부가 불가하다는 걸 회신을 하여 추가 수사 필요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네. 피처인구인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과정을 지휘함에 있어 수사와 관련한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이 내용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쉽게- 당에서 이번에 네. 바로 자료 네.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은 이게 계엄과는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계엄에 나름의 정당성이 합증됐다는 식의 대통령실의 입장이 또 그분들은 나왔잖아요. 뭐 보고 그 싶은 대로 자체가 보실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 지금 탄핵 갖고 프레임을 걸고 있는데 계엄 선포 이전에는 22대에서 단 한 건의 탄핵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내란 동조 범위라던가 이런 부분에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명히 선을 긋고 가야 되는 거를 꼭 알고 계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좋겠습니다. 22대 들어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네. 건입니다. 딱 한 건 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전용님 말씀하셨지만은 수사 지휘권 얘기를 합니다. 수사 지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런 표현까지 재판관들이 하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사건에 대한 자료도 내지 않았고 헌재로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내리지 네. 않은 겁니다. 오늘 탄핵 그 본회의장에 모여있던 의원들께서 또 의총장에 모여 계신 의원들께서 저 내용을 보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었던 계엄의 정당성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탄핵 소추권 남용을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헌재에서 전원일치 8분의 전원일치로 이런 내용이 나온 걸 보고는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가닥이 선 것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최기상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저도 애초에 감사원장과 네. 검사 3명에 대한 선고가 잡힐 때부터 네. 나름 한덕수 국무총리와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한 결론과 언제 어떻게 선고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길을 지정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의 결정들이 아쉬운 결정이긴 하지만 네. 우리 당 입장에서 그리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건에 미칠 특별한 부정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조만간 네.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결론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법사위에 계시죠? 지금 기재위에 지금 있습니다. 기재위로 가셨어요? 아, 그럼 이걸 여쭤보기가 좀 어렵네. 법사위에서 오늘 본회의 중에 갑작스럽게 나가서 기자회견을 하시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검찰의 즉시 항고권 포기서를 미제출했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석방은 불법이다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했는데 혹시 아는 분이 계신가요? 그 내용을 아시죠? 근데 네 국회 네. 소추단 또 네. 간사이시니까 저도- 그거랑은 상관없긴 하지만 저도 네. 지금 그 우리 이건태 대변인 서면 브리핑도 하시고 네. 저도 처음부터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검찰에서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을 현혹시키고 있거든요. 구속이라는 게 네. 지금 현재는 윤석열이 기소됐기 때문에 구속에 대한 어떤 책임도 법원의 휘하에 있는 겁니다. 네. 아,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잘못된 판단이긴 하지만 구속 취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그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7일 내에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즉시 항고 기간 내에 그리고 혹시 그 기간 내에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 즉 즉시 항고 제기 기간인 7일 동안에는 구속 취소에도 불구하고 석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만에 하나 검찰에서 석방을 하려면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그 부분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즉시 네네. 항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네네. 그런데 즉시 항고 포기 등의 행위는 오로지 법원에 대하여 서면을 내야 됩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이걸 즉시 항고권 포기서라는 게 서는 걸 존재하네요. 반드시 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 이제 법원에서 이 사람들이 즉시 항고 포고서를 냈구나, 그리고 확정됐구나. 네. 이러면 석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네. 보니까 검찰은 아직까지 즉시 항고 포기서는 내지 않고 임으로 네. 윤석열을 석방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근데- 탈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네. 자기들이 석방 지휘한 것 속에 네. 즉시 항고 포기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래서 법원 판사들이 보기에는 네. 이런 황당하기 짝이 없는 네. 해석을 하는 겁니다. 탄핵과 관련된 국무회의도 구두로만 하고, 네 지금 이것도 구두로만 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법원에 하는 모든 소송 행위는요. 네. 서면을 내거나 적어도 법원에 가서 구술로 해야 됩니다. 판사 앞에서.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다 그 법을 지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안 해놓고 그걸 지적을 하니까 자기들이 한 행위를 널리 선회해달라 이런 건데 법 위반입니다. 만일에 다른 행정공무원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제 법원 행정처장이 네. 즉시 항고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계속 낸 이유가 법원에서 네. 보기에는 네. 즉시 항고 포기서를 내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그 구속 취소 결정을 가지고 피청구인 대통령을 석방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내줘 버린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크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정적인 관계. 문제 하자가 있는 거죠, 이게.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호 관계를 네. 따지는 게 절차 아닙니까? 절차를 따지면 먼저 즉시 항고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1번, 2번 그 다음에 석방 지휘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석방 지휘를 마음대로 행동으로 해 놓고 이것이 곧 그 즉시 항고 포기 의사라니까 그렇게 읽어라. 이거는 1번과 2번을 말하자면 개복 수술을 하는데 먼저 마취하고 개복하는 게 아니라 마취하지 않고 개복한 다음에 마취해 놓고는 똑같은 과정으로 수술 완료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네. 거고요. 그래서 지금 법원은 죄송하지만 지기현 판사는 석방 아니에요. 탈옥 방조기관이 돼버렸고요. 네. 법원이. 검찰은 뭐가 됐느냐. 탈옥 원조기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검찰이 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까?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 없다
그거를 물어봐야 되는 기관이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그것도 구속 취소도 아니에요. 보석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던 여러 가지를 봤더니 내 생각에 그러니까 지금 다 하겠다는 겁니다. 올인원이에요. 내가 헌재도 하고 내가 대법원까지 다 상고심까지 할 테니까 내가 다 할 테니까 알아서 이런 해. 논리가 강 의원님이 학습이 잘 됐어요. 10시 30분에 대검 앞에 가서 항의 방문했잖아요. 그때 쭉 여러 의원님들이 쫙 설명을 해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역시 법무부 밑에 네. 지휘를 받는 하나의 정부 네. 기관인데 정부 청이잖아요. 청 정말 네. 차관급인 청인데 거기에 있는 검사들이 말씀한 대로 자기들이 유연성이 있다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요. 유연성 판단은 헌법재판소, 대법원, 네 맞습니다. 정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상태에서 지금 위법한 네. 석방 상태니까 네네. 빨리 다시 잡아들이든지 네네. 아니면은 즉시항고 포기서를 내야만이 네. 석방이 위법한 상태가 아니게 되는 건데 검사들은 이제 자기들이 잘못한 게 드러날까봐 오늘 오후에 낸 담화물에도 이 내용은 없더라고요. 아. 그러면 즉시항고 기간이 내일 끝나거든요. 그렇죠. 내일까지 버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일만 지나가면 근데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게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4일로 도래가 되면 이거는 뭘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항고를 포기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기간을 도과했으니까 사실상 항고 포기 의사로 이제 볼 수 있어서 그러면 그때까지 사실 버티려고 할 것 같아요. 만약에 7일 내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자정 전에 현재로서는 법률적으로 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잡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법기관. 이제 그럼 이제 그 내일까지 즉시항고를 해야 되는 거죠. 안 하고 이렇게 서류도 안 내고 그러면 그다음에 다시 우리가 또- 갔다 와서 그렇게 강력히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 할 생각이 없다고 다시 밝혔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태로서는 이분이 불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셈입니다. 석방 지휘를 해서. 네. 그러면 그러면 우리 보통 수사기관에 항고에는 가서 잡을 수 있는 거 기간이 아닌가요? 그건 없어요. 보통 항고는 항고에는 기간도 없고 집행정지 효력도 없으니까 네. 항고한다고 해서 풀려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지기현 판사도 이 부분까지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즉시항고를 할 줄 알았고 네네. 이렇게 쉽게 검찰에서 당연히 무슨 행동을 할 줄 알았겠죠. 몰랐죠. 제가 듣는 이야기로 지기현 판사께서 굉장히 좀 당황해하고 있다. 이런 그렇겠죠. 얘기가 들립니다. 이런 당황할 일 하시면 행정처장이 안 얘기할 되죠. 정도니까 그럼요. 이렇게까지 검찰이 자폭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저도 그저께 대검을 갔다 왔거든요. 네. 그때 추미애 위원장을 필두한 아, 내란 맞아요. 특위가 내란 갈 때, 조사. 특위가 네, 또 내란 조사단. 진상조사단이 갈 때 저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네. 대검 그때 차장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이진동 들어봤는데, 차장, 예. 네, 이진동 차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본인들은 모든 변수에 대해서 다 검토를 했답니다. 근데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이렇게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네. 내용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위헌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위헌이냐라고 하니까 옛날에 야당도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느냐. 그때는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도 위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정의당의 한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고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의원들도 이건 위헌 논란이 있다라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 속기록을 이야기하면서 위헌 논란이 존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기록만 가지고 맞습니다. 그때 서영교 의원님이 뭐라 하셨냐면 당신들 그거 똑바로 봤냐? 나도 다 읽고 왔는데 그때 여당인 김도 의원이 이것은 살려둬야 되는 조항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구속 취소에 대한 요건에는 법률로 정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은 구속 중요한 취소에는 거죠. 그래. 즉시 항고권이 있는데 네. 니들이 뭔데 이게 위헌이다 아니다 판단을 하느냐 잘못된 네. 거 아니냐 하니까 자기네들은 그냥 그땐 그랬고 뇌피셜로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그럴 기관이 그런 자격이 아니에요. 없죠. 자격도 그런데도 없고. 오늘 오후에 그 어제 법원 행정처장의 입장 발표 이후에 회의를 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심우정 총장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너무 오만한 거 아닌가요? 오만하기도 하고 법적으로는 네. 검찰도 자기들이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다 알 네. 겁니다. 아는데 오직 윤석열 두 가지죠. 뭐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대검 간부들은 네. 보훈하겠다는 생각 하나.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 반려 3번 한 거 보면은 전 이번에 내란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고 볼 의심의 여지가 커요. 자기들도 지키고 윤석열 풀어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 봅니다. 근데 최기정 네. 의원님 오늘의 이 기각 결정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탄핵 결정 윤석열 피청구인 윤석열의 파면 결정과 연관이 혹시 있는가에 대한 또 불안함이 좀 있으시거든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원장하고 맞습니다. 검사 네. 3명하고 네. 아닙니다. 뭐 특별하게 네. 그 관련지어서 해석할 만한 게 특별히 없어서 뭐 탄핵권을 남용했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권한 행사를 적법하게 했다라고 판단도 했고 네. 과거에 헌법연구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 현재의 판단은 어떤 절차로 운영이 되나요? 탄핵, 기본적으로 윤석열 탄핵, 그러니까 탄핵 소추가 들어오면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떠한 절차로 이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이번에는 좋지 이제 않을까요? 중요한 사건이니까 재판관들 밑에 연구관들이 뭐 5, 60명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박근혜 한 탄핵 사람 사건 밑에 때 5, 60명 있어요. 전체가 전체가. 전체가 아.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경험 있는 사람과 네. 나름 실력 있는 사람들로 10명 이상으로 네. TF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헌재 재판관들은 마지막 평결을 남겨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정 정도 보고서가 완성이 되면 네. 아마 변론 종결 이후에 보고서를 올리면 그때부터는 재판관들만 본다고 합니다. 아, 자기 방에서? 연구관들은 배제하고 본인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수정도 본인들이 하고 그 지금 헌재 단계는 재판관 그 네. 단계겠네 지금. 네. 그죠. 8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면은 거의 같은 층에 이렇게 아닙니다. 방이 두 층에 나눠져 두 층에 있는데 나뉘어서. 방도 따로따로 있어서 네. 가령 제가 이렇게 제 의견을 만든 서면을 만들면 이걸 네. 밀봉을 해서 네. 조심스럽게 갖다 줘야 되는데 아. 또 지금 현재 재판관들은 다 판사 출신이라 뭘 고치는 걸 좋아해요. 네, 네. 근데 나머지 7명이 다 고쳐서 네. 똑같이 밀봉을 해서 다시 저한테 오면 네. 저는 그걸 일일이 다 반영을 해서 네. 다시 다시 갖다 줘야 수정을 해서 다시 되는데 올리고. 퇴고가 너무 길군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시간이 좀 시간이 네. 너무 많이 소요되고 그 고치는 작업은 주심이 하시는 겁니까? 주심이 일단 모으는데 모으고. 다시 또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또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네. 이분이 고친 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또. 네. 그러면 또 만나서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 결론은 하자면. 이미 정해졌는데 아마도 네, 그러면 그들끼리는 대화도 서면으로 주고받나요? 만나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딜 방에 가는 것도 되게 남들이 보기에 뭐 어느 누구랑 재판관 누구랑 어느 가더라. 재판관이 자주 만나네. 그 두 사람이 뭔가 의기투합을 뭘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기각된 그 감사원장 검사 3명 이걸 가지고 곧 나오지 않겠습니까?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걸 기대를 하는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이나 국힘당이나 모두 헛꿈인 것 같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이건 국회에서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헌재에서 주장했잖아요. 저희 다 봤습니다만 민주당이 뭘 했기 때문에 탄핵을 많이 해서. 근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 입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더 낙심할 것 같아요. 이번 결과에. 그러니까 오늘 이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기각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관련자분들이 환영했잖아요. 네, 네. 조만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그런 환영을 똑같이 해야지 네. 우리 상권분립 국가에서 사법부를 존중하는 국회나 정당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은 승복했으니 또 승복해라 그 얘기죠. 뭐 당연히 그 하루 그럼요. 이틀 만에 바뀌면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아니, 벌써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당장 하더라고요. 그 권영세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헌재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이 승복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라고 했거든요. 민주당은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한 적이 그럼요. 없잖아요. 그리고 어제 우리 당 대표께서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승복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요. 그 최기상 의원님 오셨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그래서 도대체 언제 결과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아시다시피 오늘 내일 금요일까지는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저희 생각이 조금 어긋난 게 이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사건을 먼저 할 줄은 사실 예상을 못했잖아요. 네, 네. 이 사건을 같이 진행한 걸로 봐서는 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전격적으로 내일 선고할 가능성도 조금은 배제할 수 있고요. 없다. 그걸 보고 싶었어요. 진짜. 그리고 또 유력한 거는 결국은 토요일 날 정도의 선고 날짜를 월요일로 고지하고 월요일 날 토요일에도 선고하지 않을 가능합니까, 그게? 그 연락하는 거는 그냥 전화로 하거나 네, 네. 문자로도 보내고 아. 그 전산상으로 보내거든요. 그 과정 전자로.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지 복잡한 건 않군요.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뭐 피청구인이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네.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13일에 이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일 선고를 할 수 없다. 이거는 뭐 그동안에는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중요한 게 몰려 있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네. 설레는 큰 의미가 없고요. 아. 근데 현실적으로 이 쉼표 하나 떼쓰기 하나도 지금 신중한 상황이라 네, 네. 내일 했다가 또 괜히 오탈자라도 하나 있으면 그걸로 뭐라 할 수 있으니 이렇게 된 거 그냥 주말에 한 번 더 다 보시고 네. 월요일 날 선고하고 네. 화요일 날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까지 대통령 사건을 선고하지 않고 화요일 날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을 변론을 진행한다면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렇죠. 수긍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거는 그래서 그래서 월요일은 시간 순서도 적어도- 그렇고요. 네, 월요일을 하고 나서 그 사건을 진행을 해야지 본인들도 마음이 편하실 거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 8대 0이죠. 여전히 8대 0이고요. 저희가 탄핵소추 사유를 5개를 정했는데 네. 혹시 그 중에 한두 개 정도 일부가 보충 의견이나 네. 뭐 별개 의견 정도를 달고 나올 수는 있는데 내는 것 정도로 네. 하는 것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안창호 지금 국가인권위원장이 네. 예, 의견을 따로 낸 게 조금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네, 네. 수준에서 그 탄핵 사유 중에 한두 가지에 네. 의견을 5개 내지 중에 않을까. 한두 가지가 이렇게 이론이랄까요?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에는 인용에는 그러니까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5개 중에 한 개만 인정돼도 무조건 파면이기 때문에 네.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제가 볼때 보여지고요. 벌써 5개 다 위반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극우 세력들이 우기는 게 바로 그 지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5개 다 본인들도 위법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우기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모든 눈으로 봤고 그럼. 실시간으로 봤고 그 중에 하나만 중대하다고 판결이 돼도 파면은 이룰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럼요. 이보다 더 중한 사유를 가지고 오라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그리고 진짜 만약에 각하나 기각을 하기 위해서 그 재판관들이 어떤 논리를 쓸 수 있을까 싶어요. 그 맞습니다. 판결문을 부정선거가 아니라 주장을 했는데 그걸 뭐 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개몽도 좀 돼야 되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도저히 인용 파면 아니고는 판결문 아무리 누구라도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재판할 때 보니까 네. 그 각하하다는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 사건 때 주장과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다 판단을 했어요 이미 아. 문제 없다고. 그래서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 사건 때 재판부가 아주 판단을 잘 해놓으셔서 예. 새로운 주장도 없습니다. 그냥 한 번 더 해보는 거고 그때 판단이 틀렸다 이런 주장밖에 못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실은 그 오늘 낼 수 있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뭐 안 되신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초반에 이제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실은 최기상 의원님을 모신 그 목적이 저희 그 청취자분들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당 내에서 이 사안을 가장 제가 볼 때는 깊이 들여다보고 계시기도 하고 꾸준히 지금까지 제기했던 그 논리와 이런 것들이 얼추 다 맞아 떨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에게 꼭 좀 말씀을 좀 직접적으로 들려드리고 싶어서 모시게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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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각하나 기각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꼭 반문을 해보셔야 돼요. 어떠한 사유로 각하나 기각이 될 것 같습니까? 요거 하나가 있죠. 그 재판관들의 성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판관들의 성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은 보통 어떤 보수적인 가치, 진보적인 가치로 논쟁이 되는 사건들입니다. 네. 뭐 우리 사형제 사건, 뭐 낙태죄 사건, 그다음에 동성간, 이성간의 혼인 문제 등 이건 네. 전 세계적으로 누가 봐도 논쟁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긴 한데요. 네. 이 사건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 그리고 위배한 것이 중한지 중하지 않느냐는데 이 8명은 전부 법관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평생을 해온 일이 어떤 사실관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전혀 논란이 없을 거고요. 네. 그 남는 것은 그러면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이것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 선례가 쌓여 있고 헌재에서 네, 네. 판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시와 어긋나는 판단을 하게 되면 헌재의 자기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거기에 갇혀서 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주위에서 각하나 기각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네, 네. 이유를 몇 줄이라도 써보라고 하시면은 아마 쓸 수 있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제가 취재를 좀 해보면은 네. 대통령실이 내일이 14일이죠. 제가 한번 의총 때 말씀드렸잖아요. 14일만 넘기면 뭐 달라진다. 무조건 기각된다를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유력한 사람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하늘에서 거기도 받았나 근거가 난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 그 누구 나와가지고 뭐 100일을 버티면 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또 무속이에요? 너무 뭐 거기까지는 확인 안 했으면 저한테 전해주는 분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대통령 비서실이 여러 가지 업무 분야 이렇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할 거 그리고 또 어느 기관은 뭐 여기까지 얘기한 그렇지만 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우리 최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헛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도 하도 그런 보고 다 받고 해외 이거 뭐 기획해서 별 얘기 다 했잖아요. 그래서 네. 해외 다 순방 준비하고 계획을 세웠다. 복귀할 거 준비하고 그래서 딱 된 다음에 청와대 비워줘야 되잖아요. 나올 때 급히 짐 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걱정이더라고요. 우리 최 기사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하나 기각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사유로 각 하나 기각이 될 것이냐라고 반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미수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각 하나 기각을 판단을 할 때는 그 이유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윤석열 측의 입장을 인용해야 된다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그러면 부정선거 인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계몽령 인정해야 되는데 네. 뭐 부정선거는 말할 것도 없고 계몽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폐악질 부리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근데 굉장히 위험한 게 누가 봐도 가해자 측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 사건에서 제가 맞을만 했으니까 내가 때리려고 한 거야. 네. 이게 인용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헌법재판소가 그걸 인용할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저는 비단- 그렇게 잘 생각했습니다. 설명했어요. 네. 비단 보따리 하나 있잖아요. 개인적인 사유라고 했던 자, 매우 개인적인 개인적 사유. 가정 보내드려야 상태. 돼서 이제 최기상원 좀 먼저 네. 보내드려야 돼서 마지막 한 말씀만 좀 그 14일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다들 남아 있는데 그렇죠. 뭐 오늘 저녁 중에라도 통보가 되지 않으면 14일은 물 건너가는 건가요? 사실상 그래 보이고요. 그럼 네. 이제 17일 날은 네, 분명히 선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네, 네. 재판관들도 네,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더 걸리는 이유가 이 결정문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을 화합시키고 네, 과거와 절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사명 의식을 크게 느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같이 저희가 재판관들한테 힘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네.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하루 이틀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네, 하면 네.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공지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죠. 특별히 없어서요. 당일 통보도 사실은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 얘기 물어보려고 네, 내일 오전에 통보를 하고 내일 오후에 할 수도 선고를 있지 않나. 내리고 전부 많은 분들이 가능합니다. 기다리고 왜냐하면 전부 시간을 가능하다. 두면 미련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것보다도요. 저는 시간을 하루 이틀 예전하고 다르게 두면은 너무 많은 저는 또 이상한 사람들 몰려들기도 네. 하고 네, 그러면 네. 경찰이 하더라도 이상한 불상사가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냥 신속하게 네. 한두 시간 전에 통보하고 네.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저도 그래서 최기상 의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하지만 하나만 반박하고자 하면 며칠 더 기다릴 수 있지 않냐. 이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치겠습니다. 맞아요. 네, 아무튼 지금 밖에서 최기상 의원님 보좌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먼저 좀 보내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따 고맙습니다. 나중에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따 9시에 함께 모여서 의원총회, 네, 의원총회. 현장 의원총회를 예. 하죠 강화문에서. 네. 네. 자, 오늘 본회의장에서 요거는 하나 좀 두 개는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오늘 주요한 법안들이 좀 통과가 됐어요.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꼽자면 상법 개정안인데 네. 이 상법 개정안 뭐 혹시 관련해서 발의하신 분 계십니까? 여기는 안 계신가요? 네, 발의자는 여기 없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찬반 토론이 좀 세게 열렸었고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은 이소영 의원의 찬성 토론이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의 박수를 받았던 찬성 맞습니다. 토론인데 이소영 의원 또 그다음 오기영 의원님 네, 네. 두 두 분 다. 분씩 각각 네. 나와서 원래 하셨죠. 두 명 않고 그러는데 저쪽이 저쪽에 둘이나 하겠다고 둘이 우겨가지고 아. 한 건데 네. 뭐 두 명 나오나 논리도 없어요 저쪽은. 네. 왜냐면 자기들이 주장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애초에 먼저 그럼요. 하자고 아니 윤석열 했던 거잖아요. 대통령 그다음에 이복형 금감원장 한동훈 대표 다 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복형 금감원장은 검사 출신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아주 아끼는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직을 걸고 거부권 쓰는 걸 반대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통과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그 정도니까 자기들이 막 반대 토론 왔다가 할 얘기도 없으니까 그래서 다 설득돼가지고 저는 만장일치로 통과될 줄 알았는데 그 와중에 또 빨간불을 켰더라고 반대를.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이 한 얘기가 검사 때 습관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복현 네네. 금감원장한테 권성동 전 대표가 검사 출신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사 때 습관이 역시 권적권입니다. 권적권이니까요. 제가 유일하게 배울 점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한 분이 권성동 원내대표예요. 진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 정말 화가 납니다. 또 하나는 한 이제 명이니까 저는 많던데 저쪽에. 또 하나는 오늘 안규백 의원께서 진상규명 국정조사 진상조사 위원장을 하셨었는데 오늘 나와서 이 관련된 결과 보고서 채택권을 보고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측이 단체로 반대표를 눌렀어요. 이것도 꼭 좀 우리 그 지지자분들께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들은 이거 국정조사 시작할 때도 네. 여야 합의로 하겠다고 해놓고 그 본의장 돌아가지고는 또 실시계획 채택할 때 또 반대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나 나중에 분명히 국민들이 그 죄를 책임을 물을 거라고 봐요. 한민수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들은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도 본인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해놓고 행동은 반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란 특위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해야 되고 계엄은 반대합니다 여러분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행동은 또 반대하고 있어요. 정말 나쁜 정치의 전형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 채널A에서 정규재 대표와 이야기를 네네. 나누셨는데 거기서 여소야대, 여대 야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여소야대가 무조건 나쁜 것이냐? 아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럼,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오늘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여왔던 이 행태가 바로 그런 걸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리 소수여도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야당과 민주당과 협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책임감이 없는 본인들이 모습을 약속을 한 보이고 있거든요. 거를 우리 민주당이 하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가 하니까 반대한다. 네.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밖에 논리가 안 되고요. 말씀한 대로 국민들이 선택한 거는 여소야대 역시 국민들이 선택한 겁니다. 그렇죠. 그 선거를 통해서. 네. 근데 그걸 부정하고 뭐 본인들이 거기에 참지 못하겠다 하면서 뭐 군대를 동원한 거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 통과되지 못한 게 연금특위 구성이거든요. 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를테면 특위를 구성하거나 윤리특위도 당연히 선출직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쪽에 그 의석수대로 구성을 하는 게 원래는 맞죠. 의석수대로 구성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민의의 반영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너무 동수로 인원을 구성하게 되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표리부동하고 표류하는 일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사실은 다수결이 무조건 능사는 아니지만 이해 갈등을 오히려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인데 이걸 지금 계속해서 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적인 열세라고만 생각하고 다수결 자체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한 여당이라는 게 드러나는 네, 네. 지점입니다. 그 뭐 참고로 가끔씩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야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겠어? 라고 해서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 아직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되고 있지 못하죠. 구성되지 못하고 네. 있는 상태라 저희가 제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건 좀 그 윤리특위도 동수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숫자를 똑같이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번 연금특위도 네. 여야 합의로 하자는 네. 합의자를 넣어가지고 네. 그 얘기는 어느 순간에 가면 합의 안 해주고 반대하겠다는 거예요. 발목 잡겠다는 얘기니까. 요거 하나만 기왕 그 안규령 대변인이 말씀하셨으니까 어제 저녁에 그 정규재 씨하고 채널 A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토론이 있었어요. 1시간 40분 정도. 저는 이제 그 현장에 가 있었는데 요거 혹시 좀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전 뒷백기는 못 봤는데요. 이후에 정규재 씨의 반응들을 기사로 많이 찾아봤습니다. 기사도 기사로는 났어요. 많이 봤죠. 네. 뭐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꼭 필요한 정치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요. 그리고 극찬이네. 앞으로는 이재명 대표와 토론할 수 있는 대적자는 없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가 있어요. 대표님을 만나면 다 넘어간다. 그 매력에 푹 빠진다. 잼며들었다. 아 진짜 그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정규제마저도 네. 이제는 뭐 확실하게 네. 푹 빠진 것 같아요. 어제 그래서 안규령 대변인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네. 굉장히 저희들도 있던 사람들도 빠져들었는데 뭐냐면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지금 상태에서 전체 야당 다 합한 190석이 넘는데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는 누가 견제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에 대해서 여소야대가 그러면 좋은 것이냐 그러면 여대 야소가 좋은 것이냐 둘 다 답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구성이 됐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가 네, 더 맞아요. 중요한 것이다라는 예. 답을 했는데 정말 어제 그 부분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저걸 어떻게 답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제도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처한 위치에서 그렇죠.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그걸 또 풀어내고 네. 저는 뭐 진짜 잘하실 거라고 봐요. 네. 설득.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뭐 채널 A이긴 합니다만 꼭 한번 찾아서 보시고 저도 이제 정규재 씨가 어떻게 평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감탄한 것 같아요. 그 평을 들어보면 그래요? 좀 전에 뭐 토론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정규재 씨는 상당히 깊이 있고 팽팽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 야.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어. 그거는 이제 100분 동안 대화를 나눠 보면서 굉장히 아픈 질문들도 했을 거고 상식적인 질문들도 했을 건데 이재명 대표가 답변하는 것이 아주 깊이 있는 답변이었다라고 느낌을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감탄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정규재 씨가 예전에 지금 대표님 네.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1심에서 우리가 볼 땐 정말 어이없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때 정규재 씨가 본인 SNS에 정확합니다. 네. 뒤에 설명은 길었는데 딱 제목,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야마 주제는 이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다. 용기를 낸 거죠. 네. 욕 엄청 먹었던데 네, 네. 쭉 써가지고 표현했는데 이런 얘기들 전 의원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확실하게 정규재 씨는 이재명 대표의 매력에 푹 빠졌다. 아 진짜 어제 이 용어가 그래서- 있다니까요. 어제 그래서 저한테 나오는데 본인이 토론회 하는 동안 항의 문자를 엄청 받았다는 거예요. 아 정규재 씨가요? 근데 꿋꿋하게 버텨야 됩니다. 네. 정규재 씨. 근데 이렇게 정규주세 같은 분들이 대담을 하고 이런 논평을 해주고 네. 본인이 실제로 그 보수 인사들한테 항의 문자도 좀 받고 하면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매력들을 다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네. 얼마나 이 사람이 깊이 있는 사람인지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정규재 대표 정도 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말한 알맹이가 없는데 너무 고른 사람이 아니에요. 네. 중도 보수론을 첫 번째 실현 중 하나라고 봅니다. 네. 채널A라는 우리가 사실은 보수적이라고 과도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잘 보지 않던 채널이기도 하고요. 진보적인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러나 거기서 정규재와 매우 포용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용적인 대화. 맞아요. 정규재 논설형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시장 자유주의자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시는 중도 보수론이라는 게 어떤 방식이든 자산 이중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 보증인을 늘린 거죠. 정규재란 보증인 한 명 더. 아마 어제 개몽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댓글에 우리 시청자들이 대표님한테 개몽되었다고. 댓글에도 있나요? 그리고 그 나옵니다. 실제로 채널A 그 유튜브 라이브 댓글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두 분이서 이야기를 나눴어도, 그러니까 두 분만 대화를 나눴어도 재밌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약간 했습니다. 그 아쉬움도 좀 있긴 네. 해요. 전 어제 드디어 원했던 답글을 하나 봤어요. 품위와 품격. 이재명 대표의 품위와 품격이라는 댓글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품격 있는 대화였다, 맞습니다. 토론이었다. 그럼 네. 실제로 만나보거나 이렇게 정말 영상을 통해서도 느끼는 네. 분들 다 느끼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들 너무 이번 정권 들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해서 악마가 된 거예요. 더 쉬워졌는데 이제 다들 아시고 국민들이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최기상 의원님 다녀가시긴 했는데 오늘 조금 얘기를 더 이어가 보면 이제 탄핵이 사실 이제 며칠 그 선고가 남지 않았다라는 여러 가지 그 징후들은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지금 탄핵을 17일 안에 인용 선고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저희 측의 주장이긴 한데, 물론 뭐 경찰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도 포착은 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장 궁금한 거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갑자기 이제 언론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간간히 나오는 뭐 전환길에 대한 감사 메시지라든지 뭐 이런 이제 뜬금없는 것들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2시에는 맞습니다. 고검에 가서 기자회견도 네,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법률 대리인단이 법률인들이죠. 네. 명백한 재판 개입이라고. 저는 너무 조용하길래 뭘 하나 했더니 매우 근시안적으로 시야가 더 좁아지고 더 짧아졌구나라는 두 가지 사인이 저는 전환길과의 메시지 주고받기와 오늘 이 인터뷰라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권 분립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즉시 항고의 우리 요구를, 그리고 대법원에서 법원 행정처에서의 그 해석을 정면 거부하는데, 이거야말로 가장 이해관계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할 말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지금 맞죠. 그 1심 재판에 말 그대로 피고인 아닙니까? 네. 고소가 제기된, 기소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권분리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고, 또 상급심 판단을 누가 언급했습니까? 지규현 판사가 그렇죠. 얘기한 부분이에요. 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고를 포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월권이라는 얘기를 또 한 번 이 윤갑근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매우 시야가 좁게, 그리고 이게 오히려 더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 위반을 강조한다는 것도 모른 채 이제는 좀 판단력이 매우 더 좁아졌구나. 제가 보니까 이후에 탄핵보다 당장 재구속이 더 두려운가 봅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 이게 아주 무섭겠죠. 악몽 같은가 봅니다. 본인이 많이 보내봤기 때문에 더 알 거예요. 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궤변입니다. 궤변. 저는 그리고 이제 설명을 그걸 해주셨으니까 대리인 당권은 그리고 말씀하신 전환길 씨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랄지 이쪽 여당의 지도부가 가서 만나고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제가 정말 가증스러워서 치를 떤 내용이 있어요. 나와가지고 윤석열이 우리 국민들을 걱정하고 있다.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할 때 지금 본인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네. 그런데 저는 그런 말도 할 수도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것처럼 계속 지금은 자중하고 있다. 메시지를 절제되고 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동정심도 일으키려고 부르는 거고. 근데 이 모든 것이 저는 거짓인 것 같다. 그게 좀 전에 우리 한열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환길이 네, 윤석열에게 감사 메시지를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는 이미 그 관저에서 네. 여러 가지 관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 만나고 뭐 경호관들 김성훈 경호차장 이런 사람 지키고 있으니까 왜 알려주지도 않고 그 비화폰 내역도 지금 검찰이 반려해가지고 입수가 안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계속 그 비화폰 써가면서 저는 곳곳에 전화할 거라고 봅니다. 그 하나가 지금 이제 이런 전화기 씨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전화하고 본인 가지고 있는 궤변, 망상 늘어놓으면서 도와달라고도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을 지금 풀어놓은 거죠. 검찰과 법원이 특히 그 심우정 검찰총장 분명히 저는 거기에 맞는 죗값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도 하죠. 본인의 의사를 사실 윤석열이 구속돼 있을 때 김건희 여사가 다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동정심 전략을 뭐 김건희 여사가 지금 약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해서 굉장히 야위었고 이런 전략을 쓰는데 뒤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다 본인이 정리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게 네. 확인은 좀 안 되기는 한데 실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봤습니다. 윤석열의 석방을 위해서 그런 측면들이 조금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또 나오는 것들이 여러 루트로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고 실제로 비아폰을 이용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다 접촉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비화펀들 좀 다 뺏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영장을 반려한 이유가 네.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비아폰 내용. 그러니까 저는 이 전환길과 통화를 했다. 윤석박 때 자기는 월드컵 사과 그 감정을 느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매우 사적인 노출이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건 비아폰을 비롯한 공적인 증거인멸이 상당 부분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고 이 부분에서 생각보다 윤석열이 언론 플레이를 좀 잘하는 편이죠. 전환기를 앞에 띄움으로써 일종의 가십거리가 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주요 목표는 비아폰을 비롯한 서버에 비아폰 대수 그리고 통화 기록 서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증거들 이 인멸이 더 목적이지 않을까. 우리 헌법재판 과정에서 많이 봤잖아요. 굉장히 헛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거짓말을 숨기기 위한 헛소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지금 상태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이제 분위기와 정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저쪽도 이 분위기를 읽지 못하진 않을 텐데 그럼 피하고자 하는 건 내란죄. 제가 맞습니다.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최근에. 네. 이제 기자 중진 이제 반장급들하고 식사를 네네. 하는데 저쪽에서 이제 지도부급 의원들은 윤석열은 이제 파면될 거다는 걸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좀 깜짝 놀라는 게 국힘당의 초선 의원들 중에 실제로 기각될 걸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머.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다 양식이 판단이 있는데 설마 진짜 의원이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부에 있는 의원들이 지도부들이 어떻게 설득이 안 된다고 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파면되고 조기 대선으로 가면은 국힘당이 대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주 바보들이지 저걸 믿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거는 네. 사실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실제로 확실하게 믿고 있는 확신을 사람들이 한다는 있고,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들과 함께 모여 있다 보면 무조건 기각된다 이거는. 그리고 각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도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각각하고 기각이 되냐, 인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과 어울려서 계속 그 얘기를 듣다 보니 가스라이팅 되는 것처럼
기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듣다 보면 생각을 스며든대요.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회의에서도 그 내란 특위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반대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만한 사람들을 공천한 거죠. 아. 그럴 만한 사람들, 세뇌 당하기 쉬운 사람들, 그게 영향력에 주로 초선들 네. 아니에요? 저는 맞습니다. 주로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네. 초선 그 이야기 공천의 들었습니다. 결과로 아까 어. 말했던 여소야대 이런 전국 네. 상황에서 네. 헤쳐나갈 기본적인 능력이 매우 좀 죄송하지만 네. 부족했던 듯 싶고 죄송할 거 없어요. 이철우 경북지사가 이런 말을 올렸다가 내렸다고 아, 하더라고요. 윤석열 각하? 대통령 각하라 부르고 각하시키자 이런 아. 삼류도 아닌 정말 저급한 일종의 말장난을 그나마도 올렸다가 내리는 걸 보니까 네. 공천이 좀 이분은 그런 수준을 국회의원도 보여준다 몇 번 싶습니다. 하고 네. 지금 도지사잖아요. 근데 그렇죠. 경북도지사죠. 이런 식의 네. 뭐 윤석열을 대통령 각하라고 많이 부르면 각하가 된다? 아예 윤석열을 기각기각 네. 해버리지. 이분은 본인 피셜로 다음 총리가 본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분이에요. 저도 얼핏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 아시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금 구치소에 나왔습니다마는 네. 들어있을 때 자꾸 뭐 아련 정치라고 할까 아련으로 갔잖아요. 네. 보러 찾아갔습니다. 접견하러 갔는데 그렇게 총리를 시켜주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네요. 또 그러니까요. 여러 명한테.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빨리 깨어나야 돼. 그럼 초선 의원들도 네. 내가 나가면 너 장관 준다 한 거 아니에요? 어. 또? 매관 매직의 달인이군요. 근데 네. 또 말을 해놓고 본인이 잊어버린다는 얘기도 그거는 들었습니다. 내가 분명합니다. 확실하게 주의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를 정신적인 분명히 자기가 한 얘기를 우리 같으면 미안해서 네. 다음 날 미안한 얼굴에 써 있잖아요. 그걸 안 하고 정확히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다들 사람들이 저분은 본인이 한 얘기가 거짓말인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책을 낸대요. 그러면서 기자들을 만났는데 뭐 출판사와의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어쩌면 없이 좋나요? 내야 네. 된다라고 네. 하면서 혹시 열릴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의사를 밝혔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은 제가 볼 때는 다른 걸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됩니다. 맞아요. 맞고 네. 좀 수사. 기자들 얘기 들으면 네. 그 토론회 2번 했나요? 뭐 왔잖아요. 네, 네. 근데 처음에는 뭐 40-50명 가까이 모였는데 두 번째는 한 자릿수가 갔다는 거 현역 어. 의원들이. 뭐 기자들이 카운팅 했으니까 맞겠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처지가 지금 저렇게 돌려서 막 이상한 거 준비할 때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럼요. 명태균 게이트가 실제로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직접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네, 제가 대거기서도 대변인 맡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그 증거들이 좀 수집이 됐습니까? 사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 수집이 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에서 제보되는 내용은 아주 보안에 붙여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공개가 네네네.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나 저희도 입수되고 있는 내용은 다양한 루트로 다양한 증거들이 가 있다라는 것은 압니다.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시사인 이런 데서 네. 단독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네, 주진우 네. 기자로부터 나오고 주진우 기자뿐만 아니고 명태균의 실제 가족들과 측근들로부터 받은 자료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네.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 나오면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라고 하는 명태균 씨의 자신감이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자신감 같습니다. 정도가 아니고요. 용어들을 보면은 섬뜩합니다. 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보면은 뭘 민낯을 껍질을 벗겨놓고 껍질을 막 날릴 수 있다. 껍데기. 저는 더 저기 그 했던 게 잔칫날 돼지 잡는 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쉽게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일종의 이게 피해 망상도 저는 네. 전염이라 생각이 드는 게 대표적인 친윤 의원 이철규 의원이 네. 아들 마약 망신 배우에 뭔가 배우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들더러 한 딸이라고 네, 했습니다. 한 근데 딸. 그걸 밝히기도 한동훈 했고 대표 쪽 얘기하는 한동훈 거죠. 대표 쪽 네. 얘기도 할 뿐 아니라 뭐 4-5개월 동안 따라다녔다고 하는데 누가 네. 아들 마약하라고 마치 피해 망상으로 그러니까요. 누군가 막 억지로 쥐어줬다는 방식의 이야기인데 이 자체도 저는 뭐 계엄을 왜 했느냐라는 윤석열의 말하고 거의 네. 똑같이 연상이 되기도 하고요. 네. 여기서 또 한 딸이 등장한다는 이유는 이들 역시도 친윤이면서 어디로 마음이 가 있느냐? 다음 미래 권력은 누가 될 것인가? 누구를 견제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살려니까. 겉으로는 친윤인 척하면서 벌써 내부는 네. 다 갈라진 게 아닌가 근데 싶습니다. 이철규 의원의 그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기사가 너무 빨리 묻혔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물론 이슈가 큰 것들이 많긴 한데 너무 빨리 묻혔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최민희 의원님인가 그 페이스북에 기사가 왜 묻히냐, 왜 자꾸 묻히냐 이런 뉘앙스의 글을 하나 탈옥의 올리셨더라고요. 최대 수혜자가 이철규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철규 의원의 말장난에 놀아나면 안 되는 게 그 뭐 4-5개월 따라다녔기 때문에 누군가 배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약 수사는 원래 그렇게 한답니다. 심지어 상선일 확률이 높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들이요. 네, 왜냐하면 그냥 단순 소비범을 4, 5개월씩이나 따라다닐 일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범죄 혐의가 좀 네.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네. 추측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도 드라마 보면 마약 사범들은 마약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 증거부터 확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봤을 때 어디서 그걸 갑자기 확보하겠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수사 방식이 몇 달간, 그러니까 며칠 몇 달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의 동태를 밝히고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기본적으로 따라다닌다는 게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찰 출신의 의원님께서 이게 배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네. 그 어차피 저희 전용기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지규현 판사가 살짝 불을 지피고 심우정이 불을 확 키운 이 일에 대해서 그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이 나도 구속 취소 청구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당에서 논평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네. 명태균 씨도 구속 취소 청구를 했고 김영선 씨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만 하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전국에 있는 일선의 사실 그 범죄 피의자들은 모두가 구속 취소 청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검에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윤석열 이후로는 다시 날로 개선해라 이런 네. 공문까지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대검 이제 그 총장이 아마 지시를 하거나 간부들 협의했을 텐데 정말 대단히 파렴치하죠. 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들이 해놓고 이렇게 하면 검사도 책임지고 이 정도 되면은 다 옷을 벗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검사는 본인들이 거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무오류의 집단이에요. 무오류. 우리는 오류가 없다. 설사 내가 잡은 피의자가 살인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살인 피의자 잡았는데 무죄가 났어요. 근데 그 검사는 살짝 다른 데로 빠져 있다가 다시 또 복귀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살인 피의자로 넣어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망쳤는데 근데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자기들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나 엉뚱합니까? 딱 윤석열 하나 살려주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70년 동안 있었던 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봐요. 이제 드러날 때가 됐고. 네. 자, 오늘이 사실 그 12.3 계엄 이후 100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100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불파 기획회의를 하는데 강유정 의원님께서 그 PT 파일을 하나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내용 정리가 그 이후에 어떻게 잘 돼 있는지, 특히 우리가 수치로 이 내란 이후 100일간 잃어버린 것들이 또 얼마나 되는지를 정리를 해 보내주셔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놨는데, 네, 한번 좀 네, 숫자로 설명 좀 좀 해주시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서로 얘기 나눴던 법치에 또 와해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요것만 보자면 일단 주식 시가총액이 144조 원이나 소멸이 됐고요. 코스피 1조 원이 외국인들이 전부 팔았습니다. 다 팔았다는 얘기고 환율은 계엄 즉시 2.9% 상승. 그런데 윤석열 석방되던 날도 엄청나게 빠졌죠. 올랐죠. 네. 네, 환율 코인 오르고. 계엄 즉시 60% 하락. 소비자 심리는 당연히 비관으로 우리 12월 가장 소비자 심리가 높을 때였는데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기업 심리는 절망으로 갔고요. 연말 특수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어서 그 많은 뭐 동우회, 송년회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러게 연말 특수가 사라졌어요. 네. 네, 24년 성장률은 2.0이고 사실 여기서 안 들어간 게 있잖아요. 25년은 1%대로 더 내려져서 그렇죠. KDI가 네. 1.6% 예상했습니다. 사실상 성장이 멈췄다고 봐요. 멈췄습니다. 네, 세수결손 31조 원이고 민주주의는 정말 가슴 아파요. 네, 11단계나 더 떨어져서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이제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26위가 돼버렸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은 당연히 비상이 걸렸고요. 무엇보다 오늘은 제가 좀 충격적인 게 보좌진들까지 갈라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보 보수 갈등을 네. 갈라치기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그나마 한 줌의 극우를 모으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의힘 심각합니다. 측 보좌진들이 뭐 성명서 같은 걸 그렇습니다. 냈고, 맞습니다. 네. 우리 민보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 보좌진들도 이에 대응해서 성명서 바로 대응을 내고. 했죠. 맞습니다. 반박을 하고. 네. 이게 그 어제 제가 이재명 대표님 모시고 채널 A에 가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진보와 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진보가 실용으로 좀 넘어가서 그 보수가 조금 더 합리적인 구역으로 넘어와야 그곳에서 만나는 영역이 넓어지고 그곳에서 조금 더 뭐랄까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어제 그게 한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진보하고 보수로 너무 이렇게 극도로 갈린 모습이 지속되는 건 좀 위험하긴 한데 얼른 좀 저는 좀
내일이라도 선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선고를 하고요. 대표가 얘기한 게 뭐 네. 지난번에 한번 보도 크게 됐던 게 85일만 있으면 뭐 좀 더 줄었겠죠. 네. 국민의힘 완전히 뭐 윤석열과 절연하고 네. 언제 받는 식으로 할 건데 저는 지금 한치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 일을 다 겪으면서 이제 윤석열은 파면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겠죠. 네. 그러면서 새로운 저는 보수 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결국 국힘당의 간판은 내려지고 나와서 그냥 제 생각에는 좀 편한 용어를 하면 대화가 가능한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대화가. 지금 윤석열 집권 이후 국민의힘, 국힘당은 제가 예전에 기자 때 취재했던 그 계열의 정당과도 완전히 색깔이 다릅니다. 완전 진짜 국유화가 됐어요. 그리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뭐 같이 협의가 자체가 안 돼요. 네. 충분히 논의한 법안도 뭐 저기 용산이나 이런 지침이랄까 내게 나오면 바로 그 다음날 표변을 합니다. 네. 뭐 합의 다 됐었는데도 깨고 대화가 안 되는데 좀 머지않아서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선거 끝나고 나면 얼마 네. 되지 않아서 대선 끝나고 난다면 국힘당은 새로운 당이 되거나 근데 서로 이제 서로 나가라고 할 겁니다. 니들이 나가라고. 왜냐하면 또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큰 재산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실제 박홍근 의원께서 저기 그 윤석열의 내란 외환 혐의로 형이 확정되면 그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그 법 개정안 발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해요. 오늘 발의했습니다. 네, 오늘 발의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정도의 판단을 받을 정도면 지금 당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거긴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네. 전체가 그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완전 극우화로 몰려가고 네. 그래서 정광훈 쪽 집회 가는 사람. 요즘은 또 여의도파가 확실히 늘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기 일로 다니면서 전혀 지금 집권당의 역할을 전혀 못합니다. 네. 국민의 삶이나 안보나 국방은 전혀 사라졌고 그냥 저는 근데 제가 예측컨대 그 안에 있는 국힘당 의원들 전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길 바라는 사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게 믿더라도 지 정치하는 그렇죠. 미안합니다. 수정 자기 정치하는 겁니다. 네, 네, 네. 자기 정치를 하더라도 이 정도 수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하면 안 되죠. 개인의 당연히.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그 지난 박근혜 탄핵 때 그 국민의힘 정당 자체에 대한 심판은 제대로 이뤄졌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이다 못해 썩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윤석열 파면 이후에 국민의힘 자체도 혹독한 심판과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 네. 재판관님들이 혹시나 뭐 어디서 건네 들으면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어제 요 시간쯤 기억나세요? 수많은 밭글이 수요일 많이 들었어요. 오후 5시 반에 혹시나 선고 기일에 대한 예고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어마어마한 기대감들의 맞아요. 불국을 어제 댓글 많이 끌었습니다. 돌았죠. 소셜 미디어를 비롯해서 네. 이게 비단 우리처럼 정치를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에게도 엄청 끌었어요. 이 말은 뭐냐? 결국 우리가 미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미래로 가는 유일한 외나무 다리가 윤석열 파면이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민주주의가 꼭 들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좀 전에 네. 강유정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주의가 원래 완전해서 결함으로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파면 선고가 나고 사실 내란이 실질적으로 종식이 됐을 때 전 세계가 우리 민주주의를 다시 평가하고 아마 1위로 좀 완전체로 평가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아까 강유정 의원님께서 읊어주신 내란의 대가에 대한 14가지 중에서 그 특히 수치로 나타났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는 탄핵 인용 이후에 빠르게 급속도로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많은 정보들을 취합하고 있지만 아까 최기상 의원님 말씀 따나 지금 상태는 정보가 흘러다닐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지표들 그리고 상황들을 가지고 현재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죠. 이제 많이 다니는 밭글 또는 카더라 이런 것들 너무 믿지 마시고 저희 불팍들 많이 좀 보고 계시고 저희가 누구보다도 빠르게 정보가 들어와서 확정적일 때는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많이 기회가 취재해가지고 있습니다. 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없는데 그 내란 100일의 대가 중에 저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요? 내란성 내란병. 수명 장애, 지금 다들 네. 잘 주무세요? 내란성 내란성 위염, 내란성 탈모. 네, 스트레스 때문에 네.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맞아요. 독감에, 실제로 장염에, 네. 네. 정신적 스트레스, 맞습니다. 불면증, 악몽. 내란성 저희는 디스크 환자가 굉장히 어떤 늘었습니다. 지금 어떤 증상들을 의원님들은. 겪고 계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다 겪고 있는 것 내란성 같은데. 만성 피로입니다 지금. 만성 피로. 지금 네. 또 막 저거 막아야 되니까 매일 우리가 도보 행진도 하고 의총도
긴급으로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저녁에는 민주당 최연소 의원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래서 말을 못 합니다. 선배들 때문에. 12월 3일 이후로 진짜 긴장을 풀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 지역 주민들 당원들 많이 오시잖아요. 네. 집회 오면 그분들 보면은 어떻게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더 힘든 상황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 얘기하고 만에 하나 이제 주변에서 불안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전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우리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네. 그리고 좀 더 만에 하나 윤석열이 돌아온다면은 우리는 몇 년이 될지도 몰라요. 삼선 개헌 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수첩에 적혀 있기도 했으니까 그러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하는 통치하는 시대를 다시 볼 수 있다. 그 악몽 같은 시대. 네. 그럼 저는 기각을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얘기를 해준다니까요. 얘기해줘. 두 번째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여수야대가 되고 국회에서 예산을 좀 줄이고 특검법을 발의하고 누구 탄핵을 하겠다면 언제든지 그 당시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긴다는 네. 거죠. 전 이런 것들을 헌재 재판관들이 우리도 생각하는데 못 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시는 분들에게 절대 이런 걸 본다음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 드리죠. 네. 제가 건강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아까 댓글로 민주당 의원님들 안색이 너무 안 좋아졌다고 눈에 보이나 봐요. 하셨어요. 근데 피곤해요. 네. 지금도 이 시각 다른 의원님들은 네. 광화문으로 맞습니다. 행진하고 네. 계시고 또 네, 거기서 맞습니다. 집회 참여하시고 현장에서 의원총회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시국이다 보니 다른 이야기들을 하느라 제가 언급을 못했는데 후원. 아, 네, 한준호 의원님, 한민수 의원님, 강효정 의원님, 전용규 의원님 그리고 아까 다녀가신 최기상 의원님까지 여러분 후원 많이 해주시면 그 숫자로 확인을 하시면 아마 힘이 나실 수 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후원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델리민주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